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환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근육통과 근막 통증 증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육통 다 한번 알아보셨죠? 뭐 김장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하고 나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짐을 옮기고 나서 이런 곳에 알배기 등이 생기면서 근육통으로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육통이라는 것은요, 근육에 생기는 통증을 의미하며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해당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 이사, 무거운 짐을 하고 나서 많이 쓰고 나서 알배기가 생기는 근육통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막 통증 증후는요, 해당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상으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잘못된 자세 등의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거기에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트리거 포인트란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라는 측면에서는 근육통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발생하는 원인도 조금은 다르지만 예후가 또 달라요. 근육통은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짐 옮기 나서 알배가 생겼을 때 별다른 대응을 안 했어도 좋아졌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예후는 좋아지겠죠. 근막 통증 증후는요, 근육통과 다르게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적절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 중에 하나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그러니까 근육통과 근막 통증은 발생 원인도 다르지만 예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육통은 아무런 행위를 안 해도 보통 2, 3일, 3, 4일 지나면 좋아지지만 근막 통증 증후는 2, 3일, 3, 4일 정도가 아니라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이상한 통증이 2주 이상 됐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근육통과 근막 통증 증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육통은 별다른 행위를 대응을 안 했어도 좋아진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근막 통증 증후는요, 어떠한 행위를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대개는 더욱더 발전한 패턴을 갖게 돼요. 물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더해진다면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막 통증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물론 적절한 치료가 언제 더해지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는요, 근육통과 비슷하게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근육통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겁거나 힘쓰를 많이 하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이런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성화되는 경우를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환이원, 견유환이 왔을 때도 물어보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10년 됐어요.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라고 하는 등 되게 상당한 경과를 갖는 거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만성화, 고질화되는 패턴을 갖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질병보다도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육통과 다르게 근육통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지만 근막통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육통과 근막 통증 증후이 생겼을 때 자가 대응, 자가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통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경험이 있어서 솔직히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가 더해진다면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생긴 부위를 자꾸 주물러 준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관련 근육을 이완시킬 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근육통을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근막 통증은 좀 달라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 생긴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막 통증이 있을 때 자꾸 주무른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우두둑 뭔가 자꾸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그 자극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 패턴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더욱더 퍼지거나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이 예를 들어서 목덜미 있었다 한다고 할 때는 그 외에 자꾸 주무르거나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관련 근육을 이완하는 관련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트레칭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가급적 시선을 정면 높이로 하는 것이 좋고요. 내려보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려보는 자세는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내려보게 되면 우리 머리 목에는 한 4, 5kg 되거든요. 근데 얘가 1cm 떨어질 때마다 이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라든가 주변 근육이 받아야 하는 하중 압력은 2, 3kg씩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 많이 쓰는 이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벌써 한 22, 3kg가 되니까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나 주변 근육이 받아야 하는 압력이 22, 3kg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빵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정면 바라보게 하는 거, 얘나 컴퓨터 같은 걸 볼 때 항상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보다 15도 밑에,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 스마트폰 책 노트북을 주의하시고요.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을 좀 피해 주시고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이런 생활 습관 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도 근막 통증 증후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근막 통증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예요. 그래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이런 등의 카페인 함유 음료 등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